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타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그냥 저희가 장대하게 예고를 했습니다. 네, 장대하게 얘기를 했죠. 건십 갈 건데요. 제 건십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실전 사례가 워낙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전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야 이거 완타치인데 약간 비전하고 좀 믹스된 완타치다. 그렇다면 완타치로 가자 우리가. 한번 완타치로 가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건십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또 이번에 건십을 선택하셨습니까? 네. 원래 지난번에 우리가 A10하고 아파치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건십이 한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아파치나 A10보다 훨씬 화끈한 게 이 건십이에요. 얼마나 화끈하길래. 일단 이름이 건십 아니야. 총실은 배. 총실은 배인데 사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건십이라고 하면은 기관총이나 기관포를 잔뜩 실은 비행기나 헬기를 건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아파치도 건십이지. 근데 사실 진정한 건십은 뭐냐면 이제 베트남전에서 활약한 건십이에요. 보통 우리가 AC-130 스펙터만 아는데 아니야. 그러면 네. 예고한 대로 AC-130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130부터 하려고 했지. 근데 하다 보면 뭐가 있냐? 원류가 있잖아. 형님이 있다고. 그리고 더 AC-130을 나오기 위해서 몸 바쳤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아, 또 형이에요? 형? 예, 형이야. 큰 형이야. 아유, 말도 못하는 형이야. 그래서 일단은 건십 하는 김에 또 여러분들 아시잖아. 우리 원타치는 어떻게 해요? 하려면 제대로 하거든. 그래서 아예 제대로 하자. 누구부터? 형님부터. AC-47부터 가겠습니다. During World War II, Douglas aircraft AC-47? 네. 그럼 그 AC-47 건십이라고 해야겠죠? 네, 건십이죠. 얘의 어떤 개념이나 역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건십의 개념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1920년대 미 공군에 이제 프레드 넬슨이라는 중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야. 지상 공격을 해봐야겠는데 이 비행기가 기술을 아래로 꼽으면 이게 또 올라갔다 하고 이게 올라가서 다시 해야 되고 이게 좀 복잡하거든. 그 다음에 공격 효과도 높지 않고. 근데 만약에 목표물이 있는데요. 목표물이 있는데 이거를 비행기가 어떻게 선회하면서 옆에서 계속 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선회를 하면 계속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상에 어떤 목표를 두고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걸 이게 파일런 턴이라고 한대요. 이걸 파일런 턴. 나는 이거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피겨 스케이팅 생각해서 뭐 스파이럴 턴이 아닐까? 스파이럴이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아니래. 파일런 턴이래 이게. 그래서 이 파일런 턴을 하면서 계속 옆쪽에서 비행기 앞쪽이 아니라 옆쪽에서 계속 총을 쏘면 도는 동안에 계속 표적에다가 사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주 장시간 표적한테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그래서 이 프레드 넬슨 중위가 한번 해봤대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옆에다가 기관총을 단 다음에 한번 해봤대 이 사람.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대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흐지부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1920년대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끝나면 뭐예요? 항상 찾아오는 건 뭐예요? 군축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얘기를 하기 싫고 이게 또 중위였잖아? 솔직히 이거지. 중령도 아니고. 중위 나부랭이가 했는데 뭐 누가 높으신 분이 이거를 이거 눈여겨봤겠어요. 제껴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전쟁이 20년 후에 또 나잖아요. 무슨 전쟁?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이때 다시 한번 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럼 20년이 지난 뒤에도 네. 프레드 넬슨이 다시 한번 또 들고 나온 겁니까? 넬슨이 갖고 나온 거 아니고 이번에는 엔지니어가 들고 나와요. 길모 맥도날드라는 엔지니어가 이 아이디어를 갖고 나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냐? 유보트 때문에. 이 유보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했을 때 유보트를 발견하면 바로 항공기가 날아가서 선회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사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중무장 폭격기나 수송기를 여기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길모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생각해내는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려고 막 했는데 전쟁이 덜커덕 끝나버려요. 2차 대전이 끝나버렸어. 전쟁이 또 끝났어. 그래서 다시 한번 흐지부지 되는데 이 길모 맥도날드는 포기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공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군 예비역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그랬었다고. 근데 1961년에 이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행운이 1961년에 찾아와요. 이 사람이 또 이제 공군 예비역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플로리다주의 이제 에글린 공군 기지로 갔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운 좋게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 하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벨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휴이 헬리콥터 만드는 회사. 네네. 뭐 판공기도 만들고 헬리콥터 만들던 그 벨이라는 회사 출신의 플렉스맨이라는 또 다른 엔지니어를 만나요. 근데 이 플렉스맨이라는 엔지니어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길모어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띤 토론을 했다고요. 근데 이 플렉스맨이라는 사람은 공군 내에 인맥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 현역 공군 대위였던 사이먼스라는 공군 대위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이먼스가 거기에 매료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비역 출신이 기술자가 와서 떠드는 거하고 현역 공군 대위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물론 거절을 다시 한번 당했어요. 하지만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이먼스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리고 점차 이 사이먼스 대위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인물이 나오죠. 바로 로널드 테리 대위였습니다. 여러분 1961년에서 2년이 지난 1963년 됐어요. 그럼 이 무렵은 뭐예요?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던 시기래요. 그때 이 로널드 테리 이 대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베트남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때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베트남전에서 과연 미 공군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를 대단히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귀에 이게 들어온 거야. 오랫동안 상공에 머물려면서 표적을 선회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 그렇다면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베트콩들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로널드 테리 대위가 떠올립니다. 그때 베트콩들은 어떤 전략들을 썼길래 네. 이런 수송기 공격을 생각했어요?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베트콩들이 게릴라잖아요. 그러니까 정글이나 이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촌락 같은 데를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다고. 오지의 촌락들이 물이라면 베트콩들은 뭐야?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막 다녔단 말이야. 베트콩들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미 군부가 내렸냐면은 미군 수뇌부가 물을 없애야겠다. 한마디로 전략촌을 만든다. 그럼 전략촌이 뭡니까? 한마디로 베트콩들이 들어올 수 없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베트콩들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민병대를 키워서 일종의 무장 촌락을 만드는 거죠. 베트콩이 와도 자체적으로 싸울 수 있게. 그런데 이런 전략촌이 곳곳에 있단 말이지. 그쵸? 근데 이 전략촌이 위험에 빠졌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군이 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런 건실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로널드 테리 대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로널드 테리 대위가 이 얘기를 끊임없이 상부에다 얘기했고 마침내 그럼 한번 해봐라.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라고 그 허가가 떨어져요. 드디어. 네, 드디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또 나온 새로운 신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M134 미니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왜 게틀링 기관총 미니 게틀링? 예, 미니 게틀링. 7.6mm짜리 막 쏘는 거예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이건 거의 기계야, 총이라기보다는 기계인데 1964년에 한번 요거를 비행기 옆구리에다가 탑재해서 한번 쏴봐라라고 했다고. 그런데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뭐냐면 이거 비행기 옆구리에다가 이거 총 이렇게 하는 건 비행의 특성도 무시하는 거고 탄도 특성도 무시하는 거니까 이거 절대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막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실어서 비행기 옆구리에서 돌면서 쏴봤다? 단 3초를 쐈어요, 미니건. 단
단 3초를 쐈고 지상에 어떤 표적이냐면 마네킹 25개를 세워놓고 단 3초간 돌면서 쐈다고. 결과가 어땠을 겁니까? 다 작살냈나? 25개의 표적, 마네킹 표적 중에 19개의 명중을 해요. 그 중에서 또 10개는 즉사 판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케이 이거다, 오케이 이거다, 바로 실시해, 이런 거죠. 바로 진행시켜, 이거로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실전 배치가 되는 거고. 바로 진행시켜, 바로 실전으로 가요. 최초로 그러면 이 건식이 잔뜩 들어가 있는 네. 항공기는 네. 어떤 게 쓰였습니까? 근데 네. 진행시켜 해도 최신형 기종을 안 준다? 이상하게. 일단은 남아있는 거 중에 하나 줘. 지금 급한 거는 못 줘요. 지금 수송기가 급하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는 걸 줬다고. 그게 뭐냐면 C-47 다코타라는 2차 대전 때 쓰였던 수송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쓰였던 C-47이라면 몇 대 정도 줘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써봐 해서 C-47을 줬다고. 그래도 C-47 정도만 돼도 사실 괜찮았었어요. 왜냐면 얘도 수송기니까 안쪽에 공간이 넉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니건 탄약을 얼마까지 실을 수 있을까 한번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약 24,000발 정도 실을 수 있었대. 24,000발. 그 다음에 고성능 조명탄도 45발까지 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미니건 있죠. M134 미니건은 3자루를 실을 수 있었어요. 미니건을 세 자루면은 그러니까 미니건 한 대당 8,000발이죠. 8,000발. 8,000발 탄약을 적재시킨 거예요. 근데 미니건이면 8,000발도 금방 다 나가요. 미니건 거의 1분에 한 또 몇천 발 쏘는 거 아니에요? 몇천 발 나가는 거지. 얘가. 더군다나 이게 수송기니까 훨씬 채공 시간이 길단 말이지. 밤새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략천 방어에 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AC-47. 네. C-47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니면 A로 시작되는 뭐 항공기 이름들. 네. C는 카고, 수송기라는 뜻이죠. 네. 근데 A는 뭐냐면 어태커, 공격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게 AC가 아니었어요. FC였어요. 파이터 앤 카고였다고. 파이터. FC-47로 했는데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야, 저 고물 수송기에다가 무슨 F자를 붙이냐? 너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랬다고. 그래서 F자를 떼고 A자를 붙였어요. 그럼 공격기 조종사들은 별말 없었나 봐. 그래서 AC, 공격기 겸 수송기. 그래서 AC-47로 명명이 됩니다. 미니건만 3대를 실은 건가요? 네. 3자루를 실었죠, 미니건만. 처음에는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제 역할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내보내봤다? 첫 번째부터 대박이 납니다. 베트남이에요? 네, 베트남에서. 전략천 하나가 베트콩에 공격을 받았어요. 공격을 받았는데 대규모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못 막을 상황이야. 이때 AC-47 떴다고요. 그리고 단 몇 초간 뿌렸대요. 미니건을. 단 몇 초간에 이 베트콩들이 전멸을 합니다. 완전 아작이 났어요. 거의 뭐 청소 수준. 예, 이거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고. 무섭네. 이 소문이 퍼져나가요.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야, 밤에 뭐가 떠서 뭔가 한번 쭉 해니까 없더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AC-47이 이때부터는 전략천이 위험에 빠졌을 때 항상 달려가는 구원투수가 됩니다. 왜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죠. 왜 서부 영화 보면 네. 어떤 뭐 마을이 위기에 빠졌는데 갑자기 기병대가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역할, 기병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매일 밤 불려나갑니다. 그러니까 64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64년부터 65년까지는 AC-47이 한 대 있었다고. 근데 65년이 되니까 이게 20대로 늘어나요. 20대까지? 예. 얘가 없으면 안 돼, 이제. 전략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 미니건의 위력이 엄청났어요. 여러분 보통 M1919라고 해서 이제 기관총, 보통 일반적인 기관총 아시죠? 미니건 한 자루가 일반적인 기관총 10자루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기관총 30대를 싣고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AC-47.